안녕하세요. 꽃언덕의 달기들입니다. 예, 며칠 동안 새해 인사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영상 올리면서 새해 인사도 많이 드렸는데 또 이렇게 계속 새해잖아요. 오늘 3일이고 이제 4일 돌아오고 이러니까 뭐 아직은 구전까지는 계속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예, 올 한 해도 2024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한번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 오늘 이렇게 풀분을 많이 준비했죠. 예, 저희가 이렇게 요 풀분으로 여러 아이들을 그 쭈루룩 눈 그 영상이 저희 난간에 있을 거예요. 저희가 난간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난간 안쪽으로만 이렇게 두 줄로 쭉 심었었어요. 이렇게 쭉 심었었는데 거기에 요 뒤쪽으로 이렇게 두 줄로 쭉 간 요 뒤쪽으로 하나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는 바닥 단수가 좀 높아서 제가 이렇게 이 폭은 같아요. 이렇게 6.5 풀분이 넓이가 6.5 풀분이라 이렇게 이 폭은 같아요. 근데 단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2cm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바닥 단수가 앞에 이렇게 두 줄 넣은 애들보다 높게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짧은 걸 샀어요. 저렇게 세 줄을 넣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단수가 바닥이 높으면 요 정도 올라와요. 앞에 애들보다. 1cm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애가 그늘을 들지게 할 거잖아요. 이게 같은 사이즈가 이렇게 단수 높은 데로 올라가면 너무 그늘을 지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두 줄 있는 데에서 뒤에는 단수가 높으니까 요걸 샀어요. 짧은 거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짧은 거로 새로운 아이들을 심어서 진열을 한번 쭉 해보려고 오늘은 이렇게 짧은 아이들을 식재해 주려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요 풀분도 꽤나 이렇게 단정하게 놓으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어차피 풀분들은 안 보이고 아이들만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쁘고 그 귀여운 그런 화분들은 선반이나 이런 데서 앞줄에서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일정하게 줄을 맞춰서 놓으면 그 나름대로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화분을 못 찾아간 아이들을 이렇게 풀분에 이렇게 한번 심어보는 거 할게요. 저희 앞에 영상에는 제가 그 선반이 아니라 거리대가 높이 차이가 나서 이걸 사용하는 그 영상을 살짝 예를 들어서 찍어서 앞면에 올렸어요. 그거 보시고 이렇게 왜 이런 풀분에다가 심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잠깐 몇 개만 심어 볼게요. 심어서 이제 갖다 올려놓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마사를 담을게요. 마사를 많이 안 담고 그쪽은 풀분이 작은 것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흙을 많이 넣으려면 마사를 조금 깔고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마사를 조금 깔고 흙을 이제 이렇게 일단 한 삽씩만 쭉 넣어주고요. 그래도 요즘 저는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육이한테 사랑을 줄 수 있고 하는 취미 생활이 생겼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취미 생활 하기에 이게 식물이랑 이렇게 취미 생활을 같이 식물의 재미를 붙이니까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한 품목이라도 이렇게 생겼다는 게 제가 어떤 그 취미 생활에도 재미를 못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무심결에 하고는 있었지만, 근데 요즘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취미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게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좀 요 양토를 조금 배양토를 조금 많이 섞었어요. 다른 그 다육이 흙보다 조금 더 섞어진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소품이기 때문에 약간 성장해도 괜찮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흙을 조금 더 섞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품 이상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소품일 때는 항상 이렇게 흙을 조금 더 섞습니다. 이렇게 배양토 흙을 그 상토가 조금 섞인 고운 흙 요걸 조금 많이 섞어요. 네, 일반 다육이 흙보다는 조금 더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품은. 제품은 중품이나 이런 거는 그 원래 쓰시던 7:3이나 2:8이나 8:3이나 뭐 이런 걸 쓰지만 이렇게 소품은 아주 작죠. 그래도 3두입니다. 물도 예쁘게 들었죠. 제가 이게 이제 휴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싸놨었어요. 뿌리가 너무 마르지 말라고. 요거는 니콜입니다. 니콜. 요거 한번 심어보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구매해서 이게 지금 2주 정도 됐어요. 2주 조금 안 됐어요. 일주일 좀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싱싱하답니다. 와서 이렇게 바로 젖은 휴지로 좀 알코올 좀 들어간 물로 휴지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싸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서 너무 빼빼 말려온 애를 급하게 화분갈이 안 해줘도 마음 편하게 시간 날 때 하게 이렇게 싸놨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뿌리가 싱싱하죠. 이렇게 싱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뿌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심어줄게요. 요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리도 빨리 잡고 얘가 자리를 더 빨리 잡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얘네들이 뿌리를 지금 빨리빨리 내릴 수 있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최대한 말라 죽지 않게 관리했다가 이렇게 뿌리를 최대한 살려서 그 뿌리 안에서도 이렇게 새로 식재를 해놓으면 일부 죽고 일부 살아요. 그러면은 그 몇 가닥이라도 살아나면 이제 얘네가 다른 뿌리를 낼 때까지 그 애가 버팀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육이들을 구입하면 봄 같은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싹 잘라버리고 다시 싹 새 뿌리 내고 이래도 돼요.
근데 지금 겨울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여름이나 취약한 날씨에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풀분에서 꺼내서 요만큼만 흙재 잘라버리고 요만큼은 흙과 뿌리를 살려서 이제 식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왜냐면 전엔 무조건 다 뿌리를 자르고 어느 정도 조금만 남기고 그냥 심고 무조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날씨에 따라서 이 봄이냐, 금방 장마가 올 건가, 아니면 이렇게 금방 추위가 올 건가, 이거에 따라서 뿌리를 많이 살리기도 하고, 흙을 조금 건드리지 않고, 예, 흙재 잘라버리고, 일부 흙을 살리면서 일부 뿌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심는 그런 계절도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뿌리가 싱싱한 채로 왔어요. 이제 농장에서.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이제 화분에 옮겨주기 전까지 그냥 놔두면 또 뿌리가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게 해 두었다가 이렇게 이제 식재를 할 때 그 뿌리를 다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부 그 뿌리 중에 일부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땅 맛을 빨리 알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겨울에는 되게 또 이렇게 뿌리를 다 뽑아서 보내주시거든요. 그 계절마다 농장에서도 계절마다 이 화분째 보내주실 때가 있고요. 예, 계절마다 이렇게 틀리게 뿌리 다 뽑아서 이렇게 몸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풀분째 왔을 때는 이 풀분째 계속 보관을 했다가 좋은 계절에 하셔도 되고, 그 아니면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칼로 딱 가위든 칼로 그냥 흙재 잘라요. 잘라버리고 여기 흙하고 뿌리하고 일부 남은 거 그대로 심어주는, 그대로 올려서 심는 그런 식으로 심습니다. 그렇게 좀 있으면 장마가 올지도 몰라. 한 달 전 뭐 이렇게 조금 분갈이가 좀 늦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주고, 지금 분갈이 하기엔 겨울이니까 이제 뿌리를 잘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일부 뿌리를 살려놨다가 거의 뿌리를 많이 안 자르고 이렇게 해주면 빨리 땅 맛을 알고 건강을 빨리 찾죠,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고, 네, 수다 떨면서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표가 니콜이어서 니콜 이름표 꼭 따라가야 됩니다. 이름표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 꽂아놓은 것도 바람에도 빠져나가는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 아이는 없어요. 이름표가. 얘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안에 있었어요. 여기 부케. 요거는 부케예요. 얘도 부케 닮았는데 이것도 부케 하니까 얼굴이 비슷해도 갖다가 딱 대면 이렇게 틀려요. 신기하죠? 이렇게 얼굴이 같은 애인 줄 알았어요. 얘도 같은 애 같기도 한데 딱 갖다 대면 틀려요. 이게 이름표도 틀립니다. 틀리네요. 확실히 틀리네요. 같을 줄 알았어요. 얼굴이 같은 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로 싸놨어가지고, 이 물 휴지로 싸놨어가지고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살아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핑크핑크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농장에서 잘라서 보냈으면 그 잘라서 보낸 그대로 이렇게 겨울에는 뿌리 내리기도 힘들어 하니까 그 10가닥 정도 되는 그 뿌리 중에 저는 반은 살아난다고 봐요. 요 아이들을 한겨울에 이렇게 식재를 해주지만 당분간 며칠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그래도 조금 안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안쪽에 있을 때 반의 뿌리가 살았다면 반만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뿌리를. 그러면 덜 힘들죠, 그 안에.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저는 좀 일부 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흙을 조금 상토나 복합토를 조금 더 섞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거친 흙은 거친 흙 6에 고운 흙 4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5대 5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소품들은 소품들은 어느 정도 커도 되니까. 크면 또 큰 나름대로 멋있으면 또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작은 아이들을 굳히기부터 시작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작아지잖아요. 너무 작아지는 것도 좀 그래요. 완전히 콩분에 심는 거 아니면, 콩분에 심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굳히는 아이들이 저는 멋있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흙을 조금 더 섞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물 관리를 중품 이런 애들보다 물 관리를 좀 조심해야죠, 얘네는. 왜냐면 상토랑 복합토가 좀 더 들어간 아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물을 오래 머금고 있는 애들이니까 중품이나 이런 애들 거친 흙 7대3 뭐 이렇게 쓴 흙들에 비해서 한번 건너뛰고 물을 주던지 그에 2번 줄 때 1번 주고 걔 3번 줄 때 1번 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키워도 물을 자주 안 줘도 여기가 복합토랑 그 영양토가 다른 애들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성장하는 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 작은 아이를 저 다육이들 우리 심는 그 7대3, 8대2 이런 흙에다 심으면요 여기서 그냥 굳혀져요. 크질 않아요. 잘 안 큽니다. 분갈이 해줄 때 잠깐만 좀 크는 듯 싱싱한 듯 이러지만 사실 이제 그 흙은 굳히기 위한 흙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도 이렇게 분갈이 할 땐 잠깐은 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 키워서 이 화분에 이렇게 꽉 채워서 키워서 굳히기 들어가는 게 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토랑 복합토를 조금 더 섞었다는 거. 그렇게 섞으면 장마나 여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써준 아이들은 원래 우리 그 다육님들이 다 사용하는 그 흙으로 사용하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그 애들을 좀 신경 써줘야 돼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심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개는 이렇게 저희 집에는 풀분에 심어진 아이들이 대개는 이렇게 심어졌어요. 그러면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풀분에 있는 아이들끼리만 쫙 났기 때문에 걔네들은 한 번의 물 관리가 얘네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저쪽에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거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소품들은 무조건 키우고 싶으면 안 키우고 싶으면 그냥 심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키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또 요렇게 심는 것도 그렇게 키웠다가 굳힐 거 아니면 요렇게 심습니다. 가로 요렇게.
근데 저는 이제 얘를 많이 키웠다가 굳힐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얼굴이 가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클 수 있는 공간이 크죠. 더 넓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싶은 애들은 이런 방향으로 키우고, 얼굴이 셋이나 넷이면 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두 개일 때 나는 얘네를 키우면서 성장을 일단 많이 시킨 다음에 굳힐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어줘요. 그러면 할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 다육이들 이렇게 영상들 다육맘들이 찍을 때 보면 다 틀려요. 은근히 비슷한 것 같은데도 자기 그 성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 심는 거, 흙 쓰는 거, 소독해주는 방법, 이런 거 다 자기 나름대로, 본인들 나름대로 그 터득한 게 있어가지고, 그 집 환경에 따라서 터득이 틀리잖아요. 터득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흙배합도 알아서 다 각자 화분을 쓰는 것도 다 취향대로 각자 그렇게 되죠. 이제 이런 게 법칙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집에 맞게, 그리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는 크게 키우면서 굳힐 거야.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소품이 좋아. 아니면 무조건 나는 굳힌 게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성향이 다 틀려서 저의 성향은 이렇다 하는 얘기지, 이게 모든 분들한테 이러면 좋아요가 아니에요. 저는 이래서 이렇게 한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흙을 쓰시면요, 이게 나중에 얘네는 물을 많이 오래 머금고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게 좋아 그러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원래 쓰시던 다육맘들이 다 쓰시는 7:3, 난 이게 좀 중품이고 대품인 게 싫어, 너무 대품인 게 싫어, 그러면 조금 2:8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육이나 뭐든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거의 취향이죠. 그리고 이렇게 취미생활은 자기 취향을 떠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남에게 답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이거 스트레스 받죠. 내 스타일, 내 스타일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초보마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답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환경에서 난 다육이가 이렇게 자라. 나는 우리 집에서는 꼭 다육이들이 이래져. 무르무르 잘 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흙을 배합을 바꾸는 거죠. 바꿔가면서 난 이렇게 했더니 그게 잘 돼. 그때부터 이제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자기 거만의, 우리 집에서만 되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제 노하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노하우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게 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꽃님의 답은 아니라는 거. 모든 꽃님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 다육맘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 다육맘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수다 떠는 이게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죠. 여기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벌써 3개나 심었어요. 그래도 수다 떨면서 또 요 아이는 살아임에 여기 농장인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선물 이렇게 써있는 일본 살아임에 이렇게 샤니도 닮았어요. 샤니도 닮았고 이쁘네요. 요건 보라카이 따로 심어야 되겠어요. 요거는 살아임에 얼굴 하나짜리. 요런 아이들은요, 여기다 심으면 이렇게 딱 거의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었던 붉은 애들한테 그늘을 더 안 주죠. 딱 이렇게 땅에 붙어서 심을 거니까. 이렇게 목대가 올라와 버리면 이 화분이 작아도 얘네가 길어버리면 앞에 이 안쪽으로 쟤네들한테 그늘을 줄 텐데,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딱 붙을 거기 때문에 거의 앞쪽에 있는 애들한테, 그 안쪽에 있는 애한테 그늘을 안 주겠죠. 요런 아이들이 이제 뒷줄로 이렇게 짧은 화분에 심어서 가면 좋죠. 이게 젖은 휴지로 감아놓은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뿌리가 다 안 마르고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심어줍니다. 이 상토 덩어리 같은 거는 보이면 따주고, 뭐 이거 깨끗이 안 해도 일부 살아남기를 바라는 거죠. 이 뿌리에서 다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큰 덩어리만 빼고는 그냥 뿌리를 뭐 거의 안 끊습니다. 흙도 뭐 신경 안 쓰고요. 이렇게 뭉태기 흙은 떨어져야죠. 뭉치가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분을, 뿌리를 그냥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만 산다 생각하고, 그 몇 프로가 얘네가 진짜 뿌리를 내릴 때까지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새싹을 막 내고 뿌리도 잘 내리고 이런 철이 아니라서 이 남은 뿌리를 살려두는 거예요. 일부 재수 좋으면 살게. 확실히 땅 맛을 빨리 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뿌리를 다 자르고 새 뿌리 받아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아이고 죄송해요. 한번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뿌리가 공기층에 나오면은 다 죽는 줄 알고 다 잘랐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니에요. 빨리 애들이 땅 맛을 알아요. 제가 이제 봄꽃을 할 때 연탄가리 애들이 있잖아요. 연탄가리 애들이 그대로 심는 거 말고 이렇게 3분의 1만 남기고 싹 뿌리째 자르고 요 3분의 1 정도만 뿌리를 살리고 흙도 그대로 살려서 화분을 갈아주잖아요. 큰 화분으로. 그러면 그 애는요 1년, 2년, 3년 끄떡없더라고요. 이 밑에 흙만 배수가 잘 되면 돼요. 여기 1, 2cm 있는 흙은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름 역할을 합니다. 농장의 흙이 거름 역할을 해요. 그 농장의 흙이 너무 많아서 과하게 많으면 이 과습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다 이만큼이 그 농장 흙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무름을 일으키고 안 좋아져요. 물을 오래 먹고 있는 흙이라. 근데 그게 이렇게 1, 2cm 정도 들어가고 한 80%가 새 흙으로 이 배수가 잘 되는 걸 써주면요. 이거 다시 안 갈아줘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다육이도 그렇더라고요. 다육이도 저는 뿌리 무조건 새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해서 빨리 자리 잡고 빨리 또 한 5가닥에 살아났어요. 10가닥에서 5가닥 살아났는데 5가닥이 새로 생기는 양이 생길 때까지 버팀목도 되지만 이 화분에 뿌리가 꽉 차야
애가 굳혀지는 게 예뻐요. 근데 이 뿌리가 차지는 것도 빨리 와요. 빨리 오면 얘가 예뻐지는 걸 빨리 보지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너무 꽉 차면 빨리 오면 또 분갈이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얘네가 이제 2년 됐어요. 이 화분에서. 2년을 돼가지고 얼굴이 막 줄어요. 막 이제 영양가도 이게 고운흙이 막 물로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얘네가 이제 거의 마사 비율이 더 많아지잖아요. 2년 정도 키우면 영양가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을 자꾸 줄이고 군생은 그냥 헐렁해지고 이러죠. 작아지니까 얼굴이. 그런 애들은 2년 정도 된 애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상토랑 복합토를 섞은 요 흙을 마사 위에 이렇게 커피 숟가락으로 이렇게 좀 올려줘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마사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예요. 이렇게 요즘도 저는 요즘 그거 해줬거든요. 애들이 이제 오래된 애들 분갈이 안 해주면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복합토를 살짝 영양제 주듯이 올려놓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마사가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로 이제 1, 2년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막 얼굴을 너무 줄여. 그게 싫다. 그러면 이제 이 화분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다육맘들이 다육이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뭐 다는 아니어도 몇십 프로만 바꿔준다 해도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맨날 분갈이 해주기 바빠요. 근데 저는 이제 2년도 버티고요. 3년도 4년도 버텨요. 여기다가 이제 커피 숟가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커피 숟가락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거름 주듯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너무 많이 작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거름 주듯이. 그리고 군생이면은 그 사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커피 숟가락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주지만 이제 그 군생과 사이를 넣어줘야 될 때. 이게 이제 군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랑 목대가 생겨서 이렇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근데 나 얼굴은 영양이 없어서 짜그라져 가지고 여기가 헐거워져요. 그러면 이제 요 가에다가도 이렇게 이런 복합토나 상토를 섞어서 이렇게 놔주기도 하지만 요런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요 끝에다가 끝에 요거 만들었죠, 삽을.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이렇게 담아서 요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다른 영양제보다요, 다시 얼굴을 키우면서 굳혀져요. 이렇게 다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 군생 잘 되는 애들은 이 흙만 더 이렇게 복토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놔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자구도 달아요. 군생이 잘 되는 애들은 이 흙을 더 주고 영양제로 주는 사람들도 있죠. 직접 영양제를 이렇게 얼굴 커지고 새끼 많이 다루라고 영양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애들이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 그러는 애들은 어제도 지금 한 30개는 이걸 해줬어요.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은 분명히 얼굴이 작아져요. 그 화분에서 오래된 애들은. 그 안에 뿌리가 꽉 차 있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오래된 뿌리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끊어서 없애면서 새로 나오면서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거예요. 뿌리는 꽉 차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일부 끊어내면서 다시 내고 이런단 말이죠. 이 고운 흙이 2년 동안 물 주면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는 너무너무 굳다 얼굴이 진짜 요만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여기다 이렇게만 올려놔줘도, 이렇게 올려놔만 줘도 애들 얼굴 안 줄여요. 안 줄이고 군생들은 군생도 잘 만들고 이런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리느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넣게 됐는데요. 이 마사 위에다 그렇게 놔주면 한 번에 이게 영양이 확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1cm 이상을 마사를 채운 위에다 놓기 때문에 이 고운 흙이 뭉칠 일이 없어요. 뿌리에서. 그러니까 과습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렇게 솔솔 물 줄 때마다 몇 톨씩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사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그 습을 많이 먹고 있는 고운 흙이 뭉쳐가지고 뿌리 있는 데서 고운 흙이 뭉쳐야지만이 습을 많이 먹으면서 무름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마사 섞인 사이사이로 고운 흙이 살짝살짝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무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상토나 이런 걸 많이 섞으면 물주의는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쓰시는 7대3이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 1, 2년 됐을 때 꼭 분갈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오래됐어요. 요거. 이 얼굴이 조금 더 커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지금 이 화분에서만, 풀분이지만 이 화분에서만 지금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커가지고 물들었을 때는 이뻤어요. 그리고 그 큰 애가 앙다물어야 커가지고 볼이 이쁘죠. 이렇게 작아지면서 볼을 만들면 너무 아쉬워요. 좀 큰 볼이 됐으면 좋겠고, 자구라도 하나라 더 달았으면 좋겠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나 하기 힘들어. 영양제 따로 안 사도 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 하나분에서 오래된 아이들 얼굴도 키우고 할 때 이렇게 해줘. 그러면 여기도 마사가 이렇게 1cm 정도는 마사예요. 여기서 이 뭉태기로 그 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과습을 안 일으키죠. 충분한 영양이 됩니다. 솔솔 물 줄 때마다 이게 들어가요. 이 영양흙이 들어가죠. 영양이 좀 풍부한 흙이 살살살 들어가면 1년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 화분 하나에 7대3을 하면은 이 고운 흙이 진짜 얼마 없잖아요. 이만큼만 올려줘도 1년 끄떡 없습니다. 영양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을 자꾸 주면 얘네들은 이 마사 사이로 들어가고 마사가 다시 다 옷을 입게 되죠. 여기다 지금 물만 뿌리면 얘네들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마사가 많이 얼굴을 내보이죠. 그 이제 자꾸 물을 주면 이제 마사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흙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 마사 따로 안 깔아줘도 돼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미죠? 이렇게. 이 다육이를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제가 지금 발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네, 발이 아파서 지금 몇 년째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다육이한테 취미라도 붙인 게 다행이다 싶어요. 제가 발이 아픈 사람이니까 무슨 막 뛰어다니는 취미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솔솔 집에서 걸어다니면서 걷고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일 많이 하고 무리하면은 발을 좀 많이 아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은 못하고 집에서만 이제 살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그 심심하고 시간 안 가고 이럴 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시작을 옛날부터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 다육맘들 하고 이런 소통하는 것에 너무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초보분이든 뭐 하신지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다 경험치에서 자기만의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구나. 그런 곳에서 넉넉히 유튜브를 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걸 나한테 적용할 때, 우리 집 환경도 그것에 만나를 해보는 거죠. 해봐서, 나는 그렇게 하니까 물러. 나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애들이 죽어. 뭐 이러면, 이걸 선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바꿔가는 거죠. 자꾸 안 되면. 그럼 자기께 생겨요. 자기께 생길 때까지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이 아프면서 굉장히 우울해졌었어요. 이제 뭐 마음껏 뛰거나 그냥 걷기 운동을 뭐 1시간 이상 하거나 막 이러고 싶은 그럴 때도 많아요. 밖으로 막 나가고 싶을 때. 그런데 그런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울감이 되게 심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체가 다치거나 못 쓰게 되거나 불편해지면 이 상체를 다치는 것보다 우울감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이거를 다육이를 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활을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고. 지금 제 또래 제가 지금 60이 돼 갑니다. 60입니다. 올해. 딱. 근데 저희 또래 그 친구들도 다 일하러 다녀요. 거의 다 제 친구들도 다 일하러 다니는데 이제 일하러 다니는 퇴근한 애들한테 전화해서 긴 수다도 못 떨고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 지내는 법을 이렇게 터득해 가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하얗니 싱싱해요. 물 휴지에 싸놨더니 이거를 거의 2주 된 건데 농장에서 온채로 그냥 놔뒀으면은 이 먼저 뿌리는 말라서 바시락 부서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는 이거를 일부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덩어리 흙은 이 덩어리 흙에 이렇게 붙어 있는 뿌리는요 언젠간 고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 흙만 좀 떼주고 이런 하얀 뿌리는 살리는 거. 내가 살린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제 이 가닥 중에서 어느 가닥은 살고 어느 가닥은 죽어도요. 그래도 다 새 뿌리를 내기 전까지 버텨주는 애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살긴 안 바라지만 한두 가닥만 살아도 버팀목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걸 재밌어 한 게 다행이었구나. 지금 뭐 친구들한테도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 재미 못 느껴. 이게 이뻐? 너 이게 재밌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 나가서 그 직원들이랑 수다 떨고
그래서 시간이 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재밌고 이쁜 걸 못 느끼는, 저희는 이렇게 이쁘잖아요. 다육맘들이랑 저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뻐? 막 이러면서. 예. 이게 그렇게 좋아? 처음에 저 신랑도 그랬어요. 당신은 이게 이뻐 보여? 이걸 왜 자꾸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이뻐 보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더 이뻐해요. 다육이를 저보다 더 이뻐하고, 다육이가 추운데 어떻게 될 살아? 저거 드리는 거 빨리 드리자 조르고, 저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이뻐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이거를 이렇게 직접 손대서 안 해도요, 점점 예뻐지. 그리고 어젠가는 쉬는 날인데 이런 말을 해요. 다육이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애아빠랑 이걸 같이 드렸어요. 근데 드리면서 애아빠가 그래요. 얘랑 얘 3개 정도를 자기네 사무실에 좀 갖다 놨으면 좋겠대요. 갖다 놨다가 또 데려오고, 또 다른 거 갖다 놨다가 또 데려오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남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왜 좋아? 도대체 왜 좋은지 이거 자꾸 사.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말 합니다. 내년에는 월급 더 오르니까 더 사. 이러고, 내가 내년에 더 갖다 벌어줄게. 이런 농담도 해요. 그렇게, 그만, 이제는 뭐, 그만 좀 사. 뭐, 이런 말을, 그전엔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어요. 놀 데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다 놀라고 자꾸 사. 그 소리만 들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저것도 사고 싶고 화분 저것도 사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은 이제 애 아빠가 그럽니다. 사. 그래도 생활비가 맨날 그게 그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거 그냥 말 않고 살 수 있으면은, 내 고민 않고 살 수 있으면은 내가 말을 왜 하겠어? 그랬더니 얼만데? 얼만데? 이래요. 그래가지고 비싸. 요즘 화분이 비싸잖아요. 비싸. 얼마냐고. 내가 얼마 더 벌어다 줄게. 농담으로 막 그래요. 사라고. 그 정도로 다육이를 예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저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엄마 이제 그만 좀 사. 같이는 안 사는데도 엄마 이제 그만 좀 사. 어디다 다 넣고 살려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이제 따로 이제 분가들 해서 사는데, 이제는요, 무슨 때 되면요, 다육이 사줘요. 다육이 사들고 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자기가 이제 옛날에 사다 준 거 지금 어떻게 돼 있나도 와서 한 번씩 올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떤 거냐고 물어도 보고 그래요. 그거 이제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신기하다. 그리고 이쁘다. 자기가 사온 거라 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쁘다. 이제는 왜 이거를 이뻐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에 막 사랑을 주고 그것이 재밌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TV 봐도 하나 재미가 없고 뭘 봐도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이러면 그건 우울증이에요. 근데 이게 어딘가에 지금 꽂혀서 거기에 미칠 수 있다는 거는 아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죠. 제가 발이 아프면서 정신이 아파지면서 깨달은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죠.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거를 왜 이게 재밌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저는 더 이상한데 그분들은 제가 이상하대요. 요거는 화가, 이제 화재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화가입니다. 요 화가 예뻐요. 이거 4도짜리인데 얘는 분질을 한 것 같아요. 붙었어요. 얘. 이렇게 여기 대가 하나죠. 그냥 얼굴은 2개가 달렸죠. 여기가. 예, 이쪽은 가지가 따로지만 얘는 하나에 2개가 이게 분질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영양이 이 영양흙이 1, 2년 되면요 다 밑으로 빠져서 거의 마사만 남으면 이런 분질을 잘하던 애들도 안 해요. 성장을 멈추는지 안 하고 얼굴은 탁 줄이면서 뭔 짓을 안 하고 이렇게 헐렁해지죠. 이제 여기가. 그럴 때 그렇게 분갈이가 꼭 답은 아니라는 거. 예, 분갈이를 꼭 해줘야 된다는 답은 아니라는 거. 뭐 그릇을 바꿔주고 싶어서 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꼭 이거를 헐렁해서 성장을 좀 더 시켜야 되는데 저거 목대를 잘라서 삽목을 어째 막 이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영양흙을 더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대에서 이런 대에서요 목질화된 이런 대에서 자구가 올라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철을 잘 맞는 이 영양을 주고 이 영양을 올려주고 봄 같은 때 이런 데 만나면은 얘네들이 그 영양을 충분하니까 이런 데서 뿜뿜 나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저만은 그냥 하는 짓을 설명드린 거예요. 꼭 답은 아닙니다. 이게 해가 좀 들거나 환기가 좀 덜 되는 집이 저처럼 이렇게 흙을 쓰면요. 요 답은 이렇게 오래된 화분에 영양토를 조금 올려주는 거는 다 같아요. 그렇지만 저처럼 지금 이렇게 배합을 5대5로 배합하거나 6대4로 배합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이거는 틀려요. 집이 환기가 잘 좀 덜 되거나 내가 환기를 자주 해줄 수가 없어. 뭐 이런 집이나 아니면 해가 좀 덜 들어. 그러면 이 화분에서 물마름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런 그런 집이 이런 고운 흙으로 많이 쓰면 완전히 무름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다 맞지는 않다는 거. 예. 저희는 2 식구만 있어가지고 제가 뭐 거실에 다 들여놔도 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바카를 입고 있어서 얘네들 환기 엄청 아예 그냥 하루 종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누워 잘 때만 아빠랑 아빠 방이 이제 따로 거기 그 방하고 제 방하고만 보일러만 따로 딱 자러 들어갈 때만 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는 다 여기 추운 날은 다 들어와 있어요. 또 작은 방 하나 그 방에도 다 들여와 있고 거실에도 다 들여요. 그냥 창문도 다 양쪽으로 다 열어놓죠. 이 시베리아입니다. 저희 집은. 손님들이 오면은 얼른 이제 그 예약이 미리 되어 있는 손님들이 오면 아침부터 문을 다 닫고 이제 보일러를 틀어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아예 그냥 여기는 밖이나 똑같은 온도, 거의 비슷한 온도예요. 밖에는 영하 8도, 10도를 찍으면 이 안에는 영하 3도 정도는 막 돼요. 영하 막 0도 이렇게도 돼요. 여기는. 저희는 애 아빠도 쉬는 날은 다 잠바 입고 이러고 안에 있습니다. 얘네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수다를 이렇게 풀분을 사용하면서 풀분도 진열해 놓으면 예쁘다는 거. 이 풀분도 일정한 사이즈로만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얘네들도 정말 고가의 그 다육이 못지않게 아주 예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요 왜 먼저 쓰던 풀분보다 2cm 낮은 화분을 썼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요게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인사는 미리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 영상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